사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빨간 빛깔은 또 아니었다고 해요. 대중화된 것은 맞지만 그 원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떡볶이 마니아이신 네. 우리 유영 팀장님. 1953년에 서울의 마봉님 할머니가 우연히 고추장 떡볶이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교수님?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냥 조선 시대의 요리법에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 다 이제 간장을 쓰는 게 나오는데 180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이제 시전서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입니까 고춧가루 간장도 쓰고 고춧가루 쓰고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 쓰다 보니까 이제 본격화돼 가지고 그 전에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국민 요리로 통하겠죠. 국민 떡볶이. 그러면 그때는 궁중 요리 간장 베이스긴 한데 고춧가루를 그냥 약간 매콤한 맛을 더하는 정도였고 지금의 빨간 그 고추장 들어간 빛깔은 이제 1953년에 마봉리 할머니가 했는 부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당이라든지 그 변형식이면서 네. 또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빨간 떡볶이 아마 시조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시기에 그 떡볶이의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밀떡이 이제 밀가루 떡볶이 그러면서 되게 초등학교 앞에도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이 시기에 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60년대를 넘어오면서 혼분식 장려 정책, 사실상 혼분식 강요 정책이죠. 강요였다. 혼식 그러니까 이제 그 잡곡을 섞어서 쌀이 별로 없으니까 인구는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잡곡을 먹고 분식을 먹여야 되고 검사도 하고 실제 그 당시에는 뭐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은 그러니까 이제 쌀 음식을 팔면 안 되는 식당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것이 그 썰렁탕 같은 데 소면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문화가 그때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것만 장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 밀가루를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해주고 한 10년 사이에 한 5배 정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20만 톤 정도 수입하다 한국이 한 70년대 초에는 한 100만 톤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의 밀은 이제 뭐 생산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고 너무나 싼 가격에 이제 밀이 보급이 되면서 그 어떤 분식으로서의 떡볶이가 탄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밀떡에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녹말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쫄깃함을 더해줄 수 있고 또 글루텐이 있어가지고 쫄깃함을 더해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반죽하면은 안에 양념이 잘 스며듭니다. 그래가지고 떡볶이로서는 뭐 최고의 그 조건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이게 또 시간이 지나도 잘 불질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식당에서 접목하기가 더 좋았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아마 대중화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6.25라고 하는데 밀장려운동 하면서 이제 대구에 약간 칼국수하고 떡볶이가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 떡볶이 시장이 하나 형성되는 것이 수성구에 있는 신천시장이죠, 그죠? 신천시장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윤옥연 할머니가 1974년도에 이제 그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운 떡볶이에다가 이제 후추 넣고 이게 자극적인 부분 되다 보니까 이제 메리트가 느껴졌죠. 그러다가 또 궁정 떡볶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전통 우리나라에는 보면 전통 시장에 이 메리트 있는 떡볶이집들이 많습니다, 보지. 그리고 뭐 신내당 시장에 보면은 달고성 고등학교 앞이죠. 달고 떡볶이. 그렇죠, 예, 예. 달고 지금도 떡볶이가 한 번씩 있고. 하죠. 예. 여기 좀 많아야 찍으면 이쁜데. 예쁜 어떻게 드릴까요? 또 방천시장에 가면은 방떡이 또 있습니다, 그죠? 방떡이 있고 또 또 하나가 뭔가면은 성당시장에 가면은 그건 또 다른데 대바리 분식이라고 그것도 획기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동성로까지 진출했어요. 적이 있었습니다. 예. 북구 관계자 불러놓고 사실 떡볶이는 북구가 원조입니다. 지금은 동대구역이 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역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구역이 가장 큰 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종 원조 물자들이 보급되는 통로가 대구역이었는데 그 대구역이 북구 칠성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구역 주변에 고성동, 대연동, 칠성동 주변으로 떡볶이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명맥을 이어주는 떡볶이집이 한 2집쯤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한 50년 되고 뭐 3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재개발이 되면서 많이 없어져서 아쉬운데요. 아직 두 군데는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었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You can dance, every dance with the guy that gives you the eye, let him hold you tight.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s
held your hand beneath the pale moonlight. But don't forget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Ooh, oh, I know that the music's fine like sparkling wine. Go and have your fun. Laugh and sing, but while we're apart, don't give your heart to anyone. 'Cause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Ooh, baby, don't you know I love you so? Can't you feel it when we touch? I would never, never let you go. 이것도 대구 동성로에 또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대구 동성로도입니까? 떡볶이 골목이 생길 정도로 성업을 한 적이 또 있었죠.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동성로를 진출했지 않습니까? 아. 학교와 시장을 벗어나서. 예. 네. 그 동성로에 쌀떡으로 유명한 또 1979년에 생긴 줄 서서 먹는 지금도 줄 서서 먹죠. 네, 지금도 줄 서서 먹죠. 우측으로 해, 우측에. 그 집이 그 이제 동성로에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추억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은 그 국채보상운동공원 거기에 이제 선별 진료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견을 가서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서서 근무를 하는 게 힘들거든요. 식사도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마치고 그 집에 갈 생각에 날 즐겁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쫄깃쫄깃 말랑말랑 떡볶이 빨강빨강 뽀끼뽀끼 떡볶이 매콤했어 호 사실 저는 떡볶이는 항상 얼마치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주인 아주머니께서 맞아요. 인심껏 주시는 약간 수동적인 하지만 그 맛은 너무나 풍성하고 이랬다면 즉석 떡볶이는 내가 좀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볶음밥까지 끝까지 약간 풀코스로 즐기는 그런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000년 초반의 즉석 떡볶이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우리 또 데이트할 때는 그래도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 딸기 씨하고 이 즉석 떡볶이에 사연이 있어요. 우리 학교 돌아와서 이제 딸기 씨한테는 즉석 떡볶이 정도 이렇게 사주면 그렇게 감탄을 해요, 이 친구가. 와, 이거 맨날 이렇게 퍼서 먹다가 막 만들어지니까 와, 선배 정말 정리롭다고 막 그때 뭘 합니까? 살이 추가, 쫄면 살이 추가. 와, 선배 정말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로부터 사귀게 되었던 즉석 떡볶이입니다. 지금도 그 즉석 떡볶이가 전국 센터로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모 브랜드들입니까? 진짜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아주 성업을 이룬 떡볶이집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떡볶이 맛있어요 강추 아프리카식 떡볶이 맛보러 오세요. 잘 먹을게요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인터넷상으로 검색해서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스탬프 찍어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요. 중간중간에 이 먹거리도 충분히 많이 있고 또 상당히 규모가 상당히 커서 좀 놀랍고 많이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개최에 맞춰 에어바운스, 뽀기 탑쌓기, VR 체험 등 키즈 놀이터와 브레드 이발소 공연, 스퀴시 및 디폼 블록 만들기 등 체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을 처음 기획한 목적에 집중해서 떡볶이 맛집을 한데 모아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축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테마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상인떡볶이 지금 좋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삼시세끼 일단 대구에 그 유명한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떡볶이들에서 나는 그 특유의 카레 맛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 떡볶이들은 다 맛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역시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는 김밥이나 뭐 순대나 이렇게 떡볶이 국물에다가 많이 찍어 먹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대구 떡볶이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떡볶이 좀 먹을 줄 안다 하시는 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로 오세요. 황홀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떡볶이 축제를 기획하신 이유영 팀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어떻게 이런 축제를 기획하게 되셨을까요? 떡볶이를 먹으러 전국을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해주시는 떡볶이, 학교 앞 떡볶이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크면서 보니까 전국에 맛있는 떡볶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득 이 많은 맛있는 떡볶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착안을 했는데 그때 또 당시에 코로나19로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드실 때였어요. 근데 떡볶이라는 거는 골목 상권의 대표 메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백왕식 북구성사님께서 지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한번 기획해봐라 하셔서 저의 이제 떡볶이를 좋아하는 저의 사심과 그리고 지역을 살리자는 우리 구청장님의 마음이 합쳐져서 이 페스티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역 상인들 살릴 수 있게 고민해봐라고는 하셨지만 떡볶이를 가지고 가셨을 때 그 첫 반응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떡볶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대부분이 떡볶이? 될까? 네, 될까? 우리 대구 북구랑 떡볶이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의문을 다들 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렵게 시작했는데 예산도 적었고요. 네. 관람객도 1,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3만 명이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줄을 최장 3시간까지 서셨는데도 결국 못 드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거든요. 이제 그때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가 떡볶이 축제인데 떡볶이를 먹을 수 없는 축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떡볶이 성공할 수 있는 콘텐츠구나. 네. 를 확인하신 네. 그런 맞습니다. 자리였겠어요. 그러면 좀 어떻게 이게 축제로 정말 우리 전국에 있는 떡볶이 마니아들이 만날 수 있게 좀 가장 어필하신 게 어떤 거였어요? 왜 북구에서 떡볶이야?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신땡 떡볶이 본점이 우리 북구 칠성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세계 최초 떡볶이 박물관이 북구 관운동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대구 북구에서 떡볶이 페스티벌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제는 4회차를 맞았죠. 네. 올해는 또 날씨라는 복병을 만났는데 좀 네. 어땠나요? 첫날은 좀 더웠고 둘째 날은 비가 왔는데 양일간 관람객 13만 명이 집객이 되셨어요. 우와. 작년에 8만 명 오셨는데 또 5만 명. 와, 성장세가 정말 빠르네. 네. 떡볶이를 먹으러 13만 명이 온다.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도 오셨어요. 우와,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만드는 뭐 또 홍보 전략이나 그런 이유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홍보를 안 했는데 이게 바이럴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재작년에 그 3만 명 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준비해놓고 왜 홍보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홍보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콘텐츠가 좋으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보가 많이 됐고 이제 지금은 저희도 사실 이제 홍보비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계속 이제 입소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누구나 이렇게 불러드리는 그 콘텐츠 자체가 떡볶이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뭐 떡볶이 직접 주최하신 주최 측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좀 공인도 되신 것 같아요. 지난해 떡볶이 페스티벌이 제17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동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이 바로 축제계 오스카상이거든요. 와, 네, 떨 대구 떨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대구 최초 네. 소식이 많네요. 네. 이게 저희가 어떻게 사실은 그 기대를 안 했는데 상을 받았던 이유가 일단은 떡볶이를 소재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K푸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 선두주자가 바로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축제로의 가능성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 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떡볶이 축제 이렇게 좀 더 보완하고 만들어 보겠다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그 외에 무대 프로그램에 조금 떡볶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좀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전국
청년 떡볶이 콘테스트라든지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조금 축제에 가미를 해서 조금 지속성 있게,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K푸드로 대표되니까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우리 대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떡볶이 브랜드도 유독 많고 떡볶이에 성지를 할 만한 축제와 박물관도 가진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의 떡볶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를 또 증명해 주실 분 한번 만나볼게요. Hold on to what you try to be, your individuality. When the world is on your shoulders, just smile and let it go. If people try to put you down, just walk on by, don't turn around. You only have to. 저는 어릴 적부터 떡볶이를 하루에 한 번씩 먹을 정도로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떡볶이를 찾다가 전국에 떡볶이집이 많은 걸 알게 되어가지고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는 한 500곳 정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부산이 단맛을 강조하는 맛이라고 하면은 대구 떡볶이는 단맛보다는 매운맛을 강조하며 후추가 많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 자체가 슴슴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양념 자체가 떡에 잘 스며들고 맛도 자극적이어가지고 일단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My music is so hard. Best 대구에서 갔던 곳 중에 기억 남는 떡볶이집은 신천시장에 위치한 떡볶이인데 거기는 완전 후추를 팍팍 쳐가지고 떡볶이는 제가 1,000원일 때부터 다녔는데 지금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도 1,500원이고 만두도 10개 2,000원일 정도로 가격이 착하고 맛도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습니다.